흔히 연예인들이 카메라를 보고 웃지 않으면 그 사람은 태도에 문제가 있다, 악플이 달리잖아요.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슬퍼도 웃어야 되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나는 가면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게 되면 나 자신과의 단절이 일어나면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청춘책방의 하유 작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요즘 자존감 부족,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청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연을 듣고 또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가정이나 주변에 관심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기 때부터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라 만만하게 봤는지 중학교 때 괴롭힘과 은따를 당했었죠. 그 아이들이 별로라는 사실을 지금은 알게 되었지만 이미 내 자신을 창피해하는 것 같아요. 남들 앞에 설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거나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싫어할까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는 해요.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내 자신이 작고 초라하다고 느껴요. 다행히 고등학교 땐 좋은 친구들을 만나 어느 정도 극복은 했지만 누가 저에게 부당에 대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포기해버리죠. 문제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유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 사연을 듣고 나서 제가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저는 그냥 저대로 행동을 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착한 척을 하고 귀여운 척을 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친하던 친구들을 데려가는 등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행동이 내 의도와 다르게 비춰지지 않을까?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또 막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에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3년 동안 중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는 오죽하겠나요? 사람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있는데 뭔가 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을 겪으면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또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많이 품게 되거든요. 이 사연자 친구도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무의식 속에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용태 작가님의 가짜 감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왜 내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감정을 표현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사랑의 기초는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느껴지고 또 상대방에게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자기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불안감이 있다.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먹고 살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불안감의 근원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엄마로부터 분리될 때 불안을 경험하며 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는 엄마와 떨어지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엄마와 다시 일체감을 갖길 원한대요.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 돌봄을 제공하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지요. 안정적 애착이 잘 형성이 되면 아이는 혼자 있어도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안정감이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정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안정 애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연에서 조금 생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연자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돌봄을 잘 받지 못하셨대요. 좀 바쁘시고 어렸을 때부터 좀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은 분노감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뭔가 배가 고파서 아이가 계속 우는데 엄마가 거들떠도 안 보고 안아달라고 보채는데도 무시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이 생기지요.
이렇게 인생의 초기에 발생된 수치심은 아이들로 하여금 타인 지향성이 생기게 만듭니다. 이 타인 지향성이 생기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이를 anxiety driven life라고 하는데요. 불안이 삶을 지배하고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안정된 대상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자기애의 느낌을 갖게 돼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소속되려고 애쓰죠. 하지만 엄마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도 엄마 역할은 처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엄마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아이의 환상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죠. 누군가 부당하게 나를 대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가치 있고 존중받는 기분이 들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부터 살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마주하면서 상처도 받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순간에 속상하고 내가 슬퍼하는지 알게 되면 그 상황에 미리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나를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도 쌓이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외롭고, 앞일이 어찌 될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를 피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흔히 하는 방법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기죠.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잔뜩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잠을 푹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과 상관이 없는 일에 몰두를 하면서 감정은 잠시 제쳐두죠. 감정은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이거는 감정의 일시적인 해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느끼고 또 표현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해소되지 않는 감정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겨 호시탐탐 밖으로 나올 기회를 엿보거나 제발 자기를 알아달라고 떼를 쓴대요.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무의식의 세계에 쌓인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수시로 자신을 공격하며 여러 증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한 느낌, 잦은 두통, 소화불량, 거식증, 성적 환상 등 이런 증상 중 강도가 심한 것이 신체적 마비라고 해요. 이 마비는 부정적인 에너지인 분노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신을 공격할 때 발생을 하는데요. 이 책을 쓴 분이 상담학 교수님이자 상담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내담자 중에 분노를 억압하느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대요.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쌓였지만 이를 한 번도 표현해보지 못했던 이분은 상담 도중에 약간의 분노를 내비치더니 곧 억압을 했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억압했을 때 온몸이 앉은 채로 굳어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노를 표출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억압된 감정은 몸도 마음도 마비를 시키죠. 그러나 일단 표현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풀리고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몸과 마음도 풀리게 됩니다. 이렇듯 감정은 오묘하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주위로부터 감정을 수용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느낌이나 생각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도 자꾸 숨기게 되죠. 스스로에 대해 수치스러운 감정이 생기고 자연히 자존감도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낮아졌던 자존감도 회복될 수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담자 중에 한 부인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속에 있던 감정을 만나게 되었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죠. 억울했던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왜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거야?
라고 그때 당시에 남편에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인이 얼마나 시원해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정말 시원하고 홀가분하네요. 그동안 뭐가 무서워서 이런 말을 못했을까요? 앞으로는 남편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부인은 하고 싶었던 말이 되살아나고 자존감도 회복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감정을 환영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밀어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감정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생길 때는 다 이유가 있죠. 감정 조절을 잘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를 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기분이 나쁠 수 있지. 나쁜 기분 웰컴 이라고 환영을 해보는 거죠. 불편한 감정이 찾아오면 애써 아닌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면 시무룩한 표정을 짓거나 우울한 행동을 해도 괜찮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머물러 주는 것이죠. 내 감정을 내가 알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정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 타인 지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조차 어려워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결국은 우울한 나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동원이 됩니다. 그저 내가 슬프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라고 인정만 해줘도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 물어봐 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는 가족들을 출근시키고 나서 직장인이라면 아침 출근길에 그런 짬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떤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율아, 오늘 기분은 어때? 글쎄, 나 오늘 기분이 조금 찌뿌둥한 것 같은데. 왜 찌뿌둥한데? 라고 또 되물어보면 어제 좀 늦게 잔 것 같아. 잠자리가 조금 불편했어.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출근길에 비타오백을 하나 좀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 나의 기분을 물어봐주고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고 기분이 나쁠 때도 이렇게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때? 야단 맞은 게 기분이 나빠. 기분 나쁜 이유는 뭘까?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 어떤데? 화가 나고 창피해.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아? 남들 앞에서 야단친 게 화가 나. 야단친 거 자체가 아니고 남들 앞이어서 화가 난 거라고? 그런 거 같네. 후배도 있는데 창피하게 말이지. 이렇게 자신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기분을 자주 물어보고 기분이 어떤지 알수록 자신을 더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연자분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랬던 시간들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상대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끼는 존재라고 상상하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죠. 내가 슬퍼하고 연약해 보이는 나 자신과 마주했을 때 그게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진실한 나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그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직면하라고 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원치 않은 내 모습을 수용하기. 내 안에 여러 모습이 있고 원하지 않는 모습도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든 일이다.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한 번에 부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기 싫어서 다시 예전처럼 살려고 하면 우울해진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긴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과의 싸움이란 자신이 원하는 자기와 현실의 자기, 그 둘 사이의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천씨는 괴물같이 여겨지는 자신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나 역시 내 속의 동물적인 거친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악을 행하는 사람도 나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나이다. 하지만 내 안에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도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화가 나거나 창피할 때 훨씬 쉽게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내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안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적절히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나 전달법이다. 보통 화가 나면 상대방을 주어로 해서 말하게 된다. 너 때문에 화가 났어.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화가 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은 자신이 잘못했건 아니건 상관없이 비난을 받으니까 화가 나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나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요. 너 왜 또 늦었어? 화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가 밀려서 너가 조금 늦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너가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은 화가 났어.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너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내 상황을 이해해줬다는 그런 고마운 마음과 함께 내가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이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그 대처 방향을 알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면서 오히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서로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두 사람은 한 차원 높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 서로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가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죠. 서로에 대해서 더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두 사람의 인격도 성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연자 친구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제가 이렇게 감정까지 들어갔는데요.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주는 것도, 일과를 마치고 나서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해보는 것도, 주말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갖는 거,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거, 자격증을 딴다거나 대회에 나간다거나 공모전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도 자기 사랑이 될 수 있겠고, 혹은 내가 뭔가 도전을 하는데 실수를 했어. 나를 몰아세우기보다는 좀 더 관대하게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정말 다양하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나에게 맞는 사랑법이 있잖아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는 내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내 마음, 내 감정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가짜 감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감정을 수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또한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해드렸어요. 우리 사연자 친구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 감정을 먼저 받아들여주고 또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서 좀 더 나를 사랑하고 귀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와닿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귀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먼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과 일, 전 영역에서
자신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되지요. 이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